그래서 이런 까닭에 폴란드가 이 정도 6차 품목까지 확대를 하면 이거는 족탈불급 유럽 최강 국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위성 중심 필링크가 뭐냐. 이게 위성을 중간에 하나 박아야 되는데, 위성군이 떠야 되는데, 이거 위성 띄울 수가 없잖아요, 폴란드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한화가 위성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죠, 서비스를. 세계적인 저궤도 위성 많이 띄우는 회사, 완웹. 지금 80개 띄워놨는데 그걸 거의 700개 가까이까지 1년 안에 불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완웹은 그 회사는 투자처가 무섭습니다. 영국 정부가 투자자 중에 하나고요. 미국에서는 옛날에 유명했었죠. 유명했던 휴즈, 방산업체 휴즈가 투자처 중에 하나고요. 한국에서는 한화,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그쪽에서 투자했고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위성 운영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큰 회사입니다. 유툴셋이라는 회사가 그걸 하고요. 인도는 이게 이제 인도의 재벌 회사예요. 바르티가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웹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인공위성망 운영 업체인데요. 완웹하고 한화가 그래서 인공위성 통신 시설 만들려고 지구 쪽에 통신 안테나 이런 거 잘 만들려고 통신 안테나 제일 잘 만드는 세계적 회사 위성 통신 안테나 페이저를 지분을 100% 인수를 했죠. 영국 거를. 그래서 이제 통신 안테나를 예를 들어서 한화 레드백에도 올리고 탱크에도 올리고 비행기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다 엮는 우리 K링크의 말하자면 K링크 같은 거예요. 그걸 한화가 주도해서 지금 구상이 다 끝나가지고 그거를 호주에 지금 제안을 해놨어요. 호주 레드백의 옵션 사양으로. 그래서 호주가 눈이 휘둥그레져 있어요, 지금. 맞거든. 호주는 대륙 아닙니까? 한국은 이렇게 할 처지가 하면 안 되죠. 한국은 지역이 좁아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저궤도 위성이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 지역이 좁아요. 한국은 몇 개 띄우고, 그 다음에 작은 위성들, 또 소형 위성들 한 300~400개 띄우고, 제대로 된 위성은 한 10개쯤 띄우면 한국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또 굉장히 민감하고 국방부가 직접 운영하죠. 나라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화가 그걸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같이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걸 직접 투자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실제로는. 우리처럼 이렇게 풀세트로 쫙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자기들이 위성을 중심으로 한 링크로, 그러니까 방어 지역 전체를 자기들의 영토와 이거를 링크로 엮어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 나라들도. 미국에 의존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화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네. 링크 16을 써도 되고요. 또, 그러니까 링크 16의 폴란드 강화 버전이 되겠죠. 저렇게 되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예, 그래서 또 구축함은 지금 요새 이제 우리 KDDX 구축함이 저렇게 앞이 보통 배들이 그러니까 배들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데 앞이 이렇게 경사져서 튀어나오죠. 줌알트 같이. 저게 왜 그러냐면 저걸 저렇게 하는 이유가 저게 좀 그러니까 배 앞머리에 달린 저 폭 같은 게 선수 소나예요. 저 소나 무시무시한 겁니다. 선수 소나. 저건 아무도 안 만들어줘요. 우리도 저거 우리 힘으로 다 한 거예요. 저 소나, 어뢰 이런 거가요. 군사기술 수출을 잘 안 해요. 제품 수출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저 선수 소나를 만들 때 제가 듣기로는 전통적인 배 형태로 만들면 소나방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방식이래요. 근데 저렇게 배 앞에 선수 형태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비스듬하게 깎아버리면 배를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소나방을 같이 일체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줌알트처럼 앞으로 깎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얘기인지는. 저는 그냥 흘낏 본 거라서 그냥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 생각이 드냐. 여기 6차 품목까지 보면 이거 무시무시하잖아요. 6차. 이게 6차가 아니라 5차였네. 죄송합니다. 4차, 천궁,
3차 천무, 2차 FA50, 1차 육군 K9 자주포와 K2 탱크. 여기 이제 뭐 줄줄이 옆에 붙는 거 무슨 장갑차 같이 생긴 거 뭐 그다음에 우리 셰르파라 그러는 무인 저기 무인으로 이렇게 짐 싣고 돌아다닐 수 있는 작은 자율주행 차량 뭐 그다음에 뭐 자주 박격포 뭐 자주 105mm 그다음에 유탄 발사기 이런 단품들은 제가 다 뺀 거예요. 일단 큰 덩치만 해서 이렇다고 이게 지금. 단품들은 또 줄줄이 다 들어가고 특히 유탄 발사기 같은 거 굉장히 좋거든요. 국내 거. 또 폴란드가 또 욕심도 냈고 또 그건 여러 대 사니까 사실 매출은 높아요. 그런 게.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자주국방하면서 개발했던 걸 거의 뭐 풀세트로 다 사드릴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사람들 지금 무슨 뭐 바람 들렸나? 왜 갑자기 이래 이거. 아 전쟁 끝난대잖아. 근데 왜 무기를 쟁여? 혼자서 3차 대전 준비해? 이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폴란드한테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핵심 가치 동맹을 맺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보면 섬찟한 일이에요. 왜 섬찟한지 다음번 화면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무기 고객들이 보면 그냥 섬찟해서 정신이 번쩍 들려요. 야, 한국한테 함부로 개겼다 큰일 나겠다. 씨. 쟤들이 그냥 무기 장사가 아닐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냥 무기 팔려고 이거 한 건 줄 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그 녹색기에 이렇게 그 뭐라고 글자 써놓고 칼 옆으로 쫙 그려진 거. 저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래가 이제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도네시아. 그 옆이 필리핀. 그 옆이 아마 이게 타일랜드일 겁니다. 타일랜드. 뭐 빨간색, 하얀색, 자주색, 주황색, 하얀색, 군청색, 하얀색, 주황색. 그 다음에 미국 성적이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초생달하고 뭐 이런 뭐 빛나는 태양 같은 거 그려놓은 게 말레이시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 글씨 써놓은 거, 저게 이라크죠. 그 위에 붉은 기둥 하나 세워놓고 녹색, 흰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저게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죠. 그런데 이런 데들이 우리 고객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기겁을 하죠. 이거 보통 장난 아닌 나라구나 이거. 세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계 군사 안보 시스템의 핵심인 나라구나 이게. 그래서 잘 못 깨기게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 팔고 안 팔면 안 팔고. 그러니까 세일즈에 그 갖다 비벼야 되고 뭐 많이 막 비유 맞춰야 되고 이 노력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세일즈가 잘 되냐 못 되냐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찝쩍거려 보고 간 보고 이런 상대방의 그런 저질스러운 행동들이 많이 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유럽, 이때 유럽이라면 북극해와 흑해예요. 바다로 치면 지중해까지는 나오기도 전에 흑해. 러시아가 이제 사고뭉치니까 유럽에선 이 유럽 쪽의 안보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쪽의 안보를 양쪽에 걸쳐서 다 기여하고 있는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 말고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럽 쪽 안보를 보면요, 실제로 영국하고 폴란드에 이제 프랑스요 건너들려서 그 베베 심사 꼬여서 폴란드 저기 마크롱 처음에 우크라 침공 터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옆에서 그거 그냥 땅 떼주고 빨리 평화 맺으세요. 평화 빨리 땅 떼주고 맺으라니까. 마크롱 그 소리 했어요 처음에. 지금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원래 돈 장사하던 인간이죠 그 금융계. 그냥 싸대기를 한 방 갈기면서 너는 돈 장사 그렇게 했냐? 어디 천하게?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게 얼굴만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생각이 구역질이 막 나더라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은 사실 요번 우크라 전쟁의 전범은 독일입니다. 전범 국가예요 또. 독일이 그런 식으로 유럽 전체를 끌고 들어가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러시아의 그것도 LNG도 아니야. LNG도 아니야. 파이프라인 가스에다 목을 달아놨으면은 걔가 결국 전쟁 일으켜내지. 메르켈이 주도가 돼서. 그러니까 뭐
방산도 다 부서졌고 뭐 아이 저기 뭐야 판자하우스 저기 무슨 자주포 보내드릴게요. 아 왔는데 안 돌아가 고장이 나서 썩어 있어서. 뭐 레오파드 전차 뭐 금이가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유럽 안보는 두 나라가 제일 최일선에서 큰 짐 맡고 있는 게 여기에요. 영국이 원자력 잠수함 중심으로 해서 열세척 운영하면서 딱 뒷배서고 있고 폴란드가 일선에서 딱 버티고 있고 딱 두 나라예요. 그중에 핵심인 폴란드를 중무장시키고 있잖아요. 신속하게 우리가 유럽 안보에 기여하는 게 프랑스보다 100배쯤 많고요. 독일보다 1000배쯤 많습니다. 주변에 유럽인들 있으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야, 너희 유럽의 스테빌리티에 We Koreans are contributing 1,000 times more than French guys or German guys.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희 유럽의 안보에 저기 뭐야 프랑스나 독일 사람보다 1000배는 더 기여해. 그거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아태 지역으로 오면 저기 그 서태평양 지역에 제일 지금 핫스팟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일 뿐만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를 또 무장시켜주고 있잖아. 또 아태 지역에서 미국 빼고 나면 중국이랑 맞짱 뜰 만한 나라 3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맞짱이고요. 타이완은 이제 뭐 국제법상으로는 맞짱 국가가 아니니까 거긴 이제 옆으로 잠깐 빼놓고요. 그리고 워낙 중국이랑 많이 얽혀 있어서 얘기하기도 싫어. 자꾸 욕 나올라 그래. 거기는 친중파가 너무 오랫동안 잡았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타이완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타이완이 유엔에서 쫓겨난 다음에 20년을 더 타이완이랑 더 국교를 유지했어요. 20년을 하루아침에 우리 고무신 거꾸로 돌려신지 않았어요. 20년 더 유지했습니다. 그 20년 유지하는 와중에 타이완은 또 우리 88 올림픽 보기 싫다고 80년대 중반에는 우리 엄청나게 반한 장난질 했어요. 80년대 말에는. 우리 등짝을 많이 칼질했어요. 타이완이 80년대 말에. 대한민국 뜨니까. 왜 그러면 타이완 입장에서 보면 타이완의 국민당 지배수 입장에서 보면 저거 완전히 무식한 거지 같은 애들이었거든. 그 사람들은 다 한가락고 하던 사람들이 저기 대륙에 있던 모든 부와 지식과 골동품 끌어안고서 넘어왔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전쟁으로 박살이 났고 그러니까 아주 아래 것으로 봤었다고요. 타이완이. 저 아주 어렸을 때는요. 그 화교 뭐 대만 여기는 우리보다 좀 안정되게 잘 살았어. 다 대만도 뭐 당연히 그렇고. 그러다 이게 치고 올라오니까 우리를 굉장히 좀 시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80년대 말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91년인가 92년에 단교했죠. 타이완이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냐면 세계가 다 단교에 들어가고 있으면은 아니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자리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아서 현찰로 타이완 정부로 가져갔어야지. 20년 시간 동안 그걸 처분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국 정부에 그냥 들어갔지. 중화인민공화국에. 그 정신이 없는데요, 거기. 자, 여기서 이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랑 관계 있죠. 그리고 일본이랑도 사실 관계 좋을 수 있어요. 일본도 우리한테 좀 괴팍하게 굴었고, 또 문재인 정부도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좋게 풀 수 있는 거 반일파리 장사한다고 또 노제팬 장사한다고 더 문제 악화시켜 나가고 지금 꼬일 대로 꼬여 있어요. 거기다가 요새는 또 한국이 잘 나가니까 일본 안에서도 좀 이제 한국에 대한 좀 시기 질투도 있고.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성이 그렇게 양아치가 아니죠. 일본은 좀 다른 문제가 있죠. 그 대신에. 어쨌거나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둘 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참고로요. 아까 제가 영국 꼽았을 때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에 일주일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2월 17일, 2월 18일 날 이때쯤에 세 나라가 모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하는 일종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이라보다 협약을 맺었어요.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정책적인 이렇게 비준이 필요 없는 그게 이제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당사자니까 영국과 폴란드라니까요.
그 폴란드가 우리랑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의 군사동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야, 폴란드가 도대체 우크라 침공 이제 뭐, 러시아 이제 힘 빠져가지고 이제 물러나게 되면 이제 평화 오는데 왜 이렇게 물건을 사정이는 거야? 이거를 한번 보려면요.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해놨냐. 아조프해와 카스피해 일대에 2014년에 조지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를 침공을 해서 4+4 뇌관을 설치했습니다. 이때 4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괴뢰국을 4개를 만들었어요. 야, 괴뢰국 3개 아니야? 3개가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맞아요. 도네츠크, 루안스크, 크리미아. 문제는 뭐냐? 크리미아 안에 그 세바스토폴 군사 항구 도시예요. 그게 거기가 러시아계 비중이 한 80, 90%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짱구를 돌린 거죠. 크리미아는 그 세바스토폴을 제외한 그 크리미아 나머지 전체를 하나의 크리미아 공화국이라고 하고 세바스토폴은 세바스토폴 공화국, 거기 세바스토폴이라고 따로 해서 괴뢰국을 4개를 만들었어요. 러시아가 2014년에. 그리고 저 지역이요. 저게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난다고 깔끔하게 뭐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저게 지금 뇌관이 줄줄이 박혀 있어요. 저걸 이제 프로즌 컨플릭트라 그러는데요. 옛날 소련 시절에 이제 몰도바의 그 조그만 옆구리에 붙은 뭐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몰도바 일부에. 그 트랜스니스트리아인데. 소련이 해체될 때 그 몰도바 전체는 우리 소련에서 탈퇴. 우리 독립국 갈 거야 하는데 트랜스니스트리아는 우리는 계속 러시아랑 갈 거야. 우리 따로 별개야. 우리 몰도바랑 같이 안 가. 그래서 몰도바로부터 튀어나가 버렸다고요.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 소련 해체 때에 그러니까 저걸 뭐라 그러면 프로즌 컨플릭트. 그러니까 냉전 구조로 그냥 갖고 튀어나가서 그 자리에 있던 것. 그거 이제 아시아로 오면 북한인데 북한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아예 종교화 시켰지. 그 전부터. 걔들은 사교로. 이거 프로즌 컨플릭트인데 이게 쪼가리가 4개가 있습니다. 나모테세이. 저거는 어디냐면은 나모테세이는 조지아 그 북부 국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니스트리아, 저건 몰도바에 있어요. 압카지아, 저건 조지아 북서부 끄트머리 바닷가에 있어요. 러시아 국경 맞다고. 그 다음에는 아트사크. 아트사크는 저건 어디 있냐면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네 쪼가리가 있다고요. 저거를 다 러시아가 저게 푸틴이 저게 돈 주고 군대 보내고 무장시키고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지난 푸틴 한 15년, 10년 동안. 그러니까 전부 뇌관 덩어리예요. 저게 지금 8개가.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요번에 우크라 먹고 트랜스니스트리아 명분 잡아서 몰도바 먹고 우리가 그래서 야, 왜 몰도바가 다음에 우리 차례야라고 걱정을 한다. 저게 저래서 그래요. 몰도바 일부 안에 트랜스니스트리아가 있고 그 트랜스니스트리아가 그 안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명분 삼아서 그 다음 몰도바 친다 이거지. 끔찍한 거예요. 저 푸틴의 그러니까 이게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이렇게 해서 요 땅도 내 거, 요 땅도 내 거. 완전히 땅 따먹게 하고 있는 땅에 그림 그리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음모 짜는 거, 땅에 그림 그리는 거. 이거만 평생 한 사람이 저거. 이제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러시아 안에 연방구가 8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카스피해가 있고 흑해가 있고 저 맨 아래 잘록한 거, 그 회색 부분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거, 그게 이제 조지아예요, 조지아. 조지아의 5번은 뭐냐? 그 조지아의 일부인데 우리 독립국이야! 라고 선언했고 러시아가 독립을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를 해준 압카지아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거를 영갈이라 그러죠. 영원한 갈등 국가. 영원한 갈등 쪼가리. 영갈. 그러니까 저게 냉전 해체될 때부터 저 문제예요. 국제사회는 저건 조지아 일부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러시아 혼자만 격에 계속 돈 주고 무기 주고 너 잘하고 있어. 어이 어쭈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게. 우쭈쭈예요. 러시아 혼자만. 그 다음에 조지아 그 6번, 저것도 영갈이에요. 저게 남오테세이예요. 저 조지아 국경이 저겁니다. 저기 코카소스 산맥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케시안, 백인을 코케시안이라고 하는 게 코카소스 산맥 언저리부터 피부색이 하얘지고 백인이 돼서 코케시안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긴 그래요. 그래서 저 코카소스 산맥의 남쪽에 사는 게 남오테세이고요. 북쪽에 남오테세이 공화국이 또 있어요. 조그만 게 하나. 그건 이제 러시아 일부죠. 그 오테세이는 좀 특이해요. 이 이란계예요. 이란 페르시예요. 그래서 북오테세이는 코카소스 산맥 이북에 사는 유일한 페르시아계예요. 아주 특이한 겁니다. 저 오테세이가. 그것도 연갈이에요. 영원한 갈등. 1, 2, 3, 4번은 요번에 이제 2014년에 만든 거죠. 1번은 루한스크 괴뢰국. 2번은 도네츠크 괴뢰국. 그러니까 전쟁 전 2022년 지금 2월 전 얘기입니다. 3번은 크리미아 괴뢰국. 4번은 세바스토폴 괴뢰국인데 크리미아랑 세바스토폴 괴뢰국은 이미 남부 연방구 Southern Federal District에 속합니다. 남부 연방구가 저 자주색이에요. 그러니까 남부 연방구가 원래는 몇 개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쯤 되는데 저기에다가 2014년에 잡아먹고 나서 저기를 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남부 연방구로 해서 저기는 그 남부 연방은 러시아에 가입한 연방이니까 저기는 러시아 영토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크리미아로 진공하면 러시아에 대한 국경을 넘었다라고 해석하겠다라고 지금 푸틴이 그렇게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가 크리미아가 일하기가 좋은 게 크리미아 전체의 러시아계 주민이 한 40~50% 이상 돼요. 제가 보기엔 요번에 아마 최대치 갈 수 있는 게 크리미아와 세바스토폴을 영구 중립지대 같이 만들어서 뭐 유엔 평화유지군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직접 들어가려는지. 우크라이나 이번에 절대 안 물러납니다. 저 크리미아 가지고 안 물러나요. 영토 할양 안 해요. 저 우크라.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번은 이제 루안스크랑 도네츠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살색 지역들은 뭐냐면요. 아래 조지아 위에 있는 거 살색. 저게 체첸도 저 안에 들어있어요. 카스피랑 저 흑해 사이에 저 살색이요. 저게 북코카서스 연방구입니다. 북코카서스 연방구인데요.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주 잔인하게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탄압받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살 어느 한 민족, 칼믹 같은 민족은 우리가 1939년에 연해주 동포들이 한 30만 명 중앙아시아에 패대기 쳐졌잖아요. 칼믹은 1943년에 민족 전체를 중앙아시아랑 시베리아에, 아예 시베리아 북부에 패대기 쳤어요. 지금 야말 이런 데다가. 너희 생긴 거 보니까 몽골이네. 고향 가. 그러다가 야말. 많이 얼어 죽었을 거예요. 후르시초프 때 13년인가 14년 지나서 후르시초프 때 고향 다시 돌아가. 그래서 그때 다시 돌아와서 칼믹 사람들이 민족 꼴을 유지하고 살아요. 저기서. 저 코카소스 연방구에. 저기에 속한 체체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차 전쟁에서 러시아와 2년 싸웠고 2차 전쟁에서 러시아와 8년 싸웠어요. 조금 이따 다시 북코카소스 연방구가 어떤 움직임 보일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에 속하는 한 7개, 8개 나라. 나라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가요. 코카소스 삶 쪽에 북사면이거든요. 그리고 저 위는 유라시아 초원벨트예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초원벨트에서 사단 벌어져서 막 죽어나가고 그러면 부족들이 들어와서 저 산골짜기에서 사는 거야. 화전민으로 이제 신분 세탁해서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그래가지고 한 인구 2천, 3천의 언어가 달라 다. 저긴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은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 예. 그래서 저런 게 이제 다 터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트랜스니스트리아 이게 과거가 있다니까요. 영원한 갈등, frozen conflict라니까요. 저기 보면요, 몰도바가 저게 누리끼리 한 게 몰도바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빨간 거가 트랜스니스트리아예요. 저 둘 사이에 강이 흘러요. 드네스트 강인가 뭔가 강이 흘러. 그래서 저걸
그 강을 경계로 해서 저 사람들이 길쭉한 데서 살고 있는데 저 안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 있어요. 트랜스니스트리아 건너면 우크라이나고. 여기 러시아 군사기지가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니까 8년 전에 트랜스니스트리아 의회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트랜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푸틴 각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참 개판이죠. 국기 보세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낫과 망치, 즉 다시 말하면 농민과 노동자에 의한 피해 혁명을 상징하는 저 아이콘을 박아놓은 유일한 국기가 트랜스니스트리아입니다. 저 아이콘은 북한에서도 안 씁니다. 국기에서는. 얼마나 골 때리는 데인지 알겠죠. 가면은 그냥 길거리에 쫙 레닌 동상 서 있고요. 김일성 대신에 레닌과 공산주의를 모시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몰도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우크라 전쟁이 터지니까. 저 우크라 이제 무너지고 나면 트랜스니스트리아를 명분 삼아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우리 덮친다. 이제 우리까지는 골로 간다. 그러니까 그냥 자다가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 으악 소리 나고 일어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참 사람들은 참 잘생겼어. 남자들도 정말 다 너무 깔끔하게 잘생겼고 저 여성분들 보면은 정말 미녀야. 그 들고 있는 게 뭐냐? 전 잘 모르지만 저 맨 오른쪽에 그 대머리 아재가 들고 있는 거 보세요. 그 Z가 러시아 애들이 쓴 거잖아. 그 시그널 아니에요. 그거 Z가 결국은 나치다 이 소리 아니에요. 러시아 너희가 나치 아니야. 임마 푸틴 네가 나치지. 지금 그러고서 몰도바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어서 폴란드가 이게 구성이 거대한 거예요. 왜냐면 이 푸틴이